서울기술사 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해안가 연약 지반에 적용 가능한 대책공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해안가, 그 다음에 연약 지반에 적용 가능한 해안가 연약 지반에 적용 가능한 대책공법이죠. 적용 가능한 대책공법. 대책공법의 종류와 특징을 쓰라고 그랬죠. 대책공법의 종류, 특징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문제의 분석이에요. 그냥 문제를 무턱대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축구를 할 때 골대를 보고 움직여야지 그냥 막 뛰기만 하면요. 먼저 작성하기만 하면요. 그럼 반대편으로 가는 수가 있죠. 자살골.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해안가 연약 지반에 대해서는 질문 조건과 질문 요지를 나누는데, 자, 해안가 연약 지반이 질문 조건이래요. 여기 이제 앞에가 질문 조건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 조건을 1번을 잡고, 그 다음에 적용 가능한 이게 이제 질문 조건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대책공법의 종류, 이게 질문 요지예요. 질문 요지 1번이 되겠고요. 특징이 질문 요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질문 조건과 질문 요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1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2페이지가 있고 3페이지가 있는데 구성에 대한 부분은 이래요. 자, 1페이지는 질문 조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질문 조건. 물어본 조건에 대한 부분이고요. 얘는 2페이지는 질문 요지예요. 물어본 거 쓰는 거죠. 3페이지에서는 뭐예요? 질문 요지 중에서 물어본 것 중에서 요지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즉 핵심을 강조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할 때는 어떤 부분이다? 어떤 논리적인 근거하에서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논리적인 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강조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페이지 쓸 수 있는 질문 조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쓸 수 있어요? 물론 뭐 개요는 먼저 쓰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연약 지반의 해안가의 연약 지반에 즉 국내 해안가 연약 지반의 뭐요? 연약 지반의 특수성. 아니, 해안 지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요, 뭐, 국내 해안가 연약 지반의 뭐요? 공학적 특성, 또는 공학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에 이제 얘기한 거는 질문 조건에 대한 부분에서 해안가라는 연약 지반이라는 걸 끌고 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쓰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적용 가능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적용 가능한 하면 뭔다? 적용에 대한 적용성 기준. 즉, 적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적용성에 대한 검토 항목. 자, 적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어떻게 해서 적용성이 뛰어난지를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이나 항목에는 절차가 필요하죠. 검토 기준, 검토 항목, 검토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뭐냐면 질문 조건에 대한 부분이 1페이지에 나와야 돼요. 그냥 연약지반 대책공법의 종류 및 특징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단서가 달려 있냐면 해안가 연약지반에 적용 가능한 이라는 어떤 단서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 단서에 대한 부분이 1페이지에 나와야죠. 해안가 연약지반의 공학적인 특성 또는 공학적인 문제점 해안가 연약 지반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적용성 검토 기준, 적용성 검토 절차 이런 얘기가 1페이지에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해안가 연약 지반의 어떤 특수성을 보면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대충 그려본다. 여기 이제 동해안이 있고요. 남해안이 있고요. 서해안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저 인간 좋겠다. 저렇게 금방금방 나오고, 백조를 생각해 보시면요. 백조는 위는 우아해도요. 밑에는 발놀림이 엄청나요. 무슨 얘기예요? 저도 대제목 댓글 달기를 여러 번 했다는 얘기죠.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중요한 게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는 대제목 댓글 달기, 대제목을 먼저 생각해 보십니다. 즉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뭐부터 해요? 목차부터 잡죠.
내용을 바로 써가는 논문은 없어요. 목차를 잡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거냐 생각을 한 다음에 내용을 채워가는 거지 내용을 그냥 목차서부터 바로 쓰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죠?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을 잡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국내 해안가에 대한 특수성을 보시면 먼저 동해안을 볼까요? 동해안. 동해안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 그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동해안은 뻘질, 점성토가 많나요? 모래가 많나요? 모래가 많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모래가 많고요. 실트질이 많은데 얘가 입도가 불량해요, 양호해요. 입경은 작고 입도는 불량하죠. 입도는 불량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해안 놀러 가 보시면은 모래사장이 많은데 입도가 입경이 비교적 작은 거고요. 그다음에 입도는 불량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함수비도 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액상화 또는 뭐 관이 파괴 뭐 이런 부분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을 한번 가볼게요. 서해안을 가보면은 반대로 서해안은 뻘질이 많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점성토 계열이 많고요. 또 점성토 그 뻘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조개도 있고 뭐도 뭐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뻘질에서 유기질도 많아요. 유기물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기물도 많고 뻘질이 많고요. 또 함수비는 또 고함수비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가요? 거기 뭐 조개도 캐고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약간 미끌미끌한 게 찐덕찐덕하고 한 게 별로 이제 기분은 안 좋죠. 머드팩하면 좋겠지만. 자, 그럼 이제 이런 점성토 계열이 있고 유기질 계열이 있고 함수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죠? 점성토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잔류치마. 그 다음에 어떤 항만 구조물을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암벽이나 이런 그 대규모 방파제를 진다고 한다면 하중이 편재화 상태로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려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측방유동. 이런 부분에 공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개량을 하더라도 개량할 때 개량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려요. 즉 개량에 대한 어떤 시간 소요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빨리 암미를 촉진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남해안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남해안은 모래질이랑 실트질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복합지반이에요. 복합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트질 또는 점성질, 그 다음에 모래질이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적절히. 그러니까 이외에는 복합토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복잡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동해안은 모래, 서해안은 뻘, 남해안은 둘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쓸 수 있는 거는 국내 해안가의 연약지반의 공학적인 특성, 치마가 잘 되고 뭐 점착력이 있고 없고 뭐 사질토, 점성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다 뭘 쓴다? 공학적인 특성을 얘기했으니까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해안가 연약 지반에 대한 특수성을 얘기를 하지만 적용 가능한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공법은 되고 어떤 공법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한다? 1페이지에 적용 가능한 적용성에 대한 검토 기준 또는 항목 또는 절차가 있겠죠. 이런 얘기를 써야 돼요. 지금 얘기한 걸 다 쓰란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문제 존중이라는 것은 연약 지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어떤 기준을 잡은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1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사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은 뭐냐면 맨 처음에 문제를 분석을 한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나눈다? 질문 조건과 질문 요지를 구분한다. 하고요. 질문 조건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1페이지에 파악이 돼야 질문 요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매번 이제 어떤 논리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루틴이 있을 거예요. 절차가. 제일 먼저 뭐를 한다? 문제를 해체하고 분석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합쳐서
질문 요지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기준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대책을 쓸 수 있어요. 대책은 어떤 부분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연약지반 대책공법을 왼쪽에서 보면은 뭐 하중 조절, 지반 개량, 지중구조물 설치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해안가 지역에서의 연약지반 대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국내 동해안 지역에서 동해안의 무슨 실트질 또는 점성 모래질 흙에서의 어떤 대책 또는 서해안에서의 점성토나 어떤 느슨한 실트질에서의 어떤 대책, 그 다음에 남해안에서의 복합 토층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모래질, 사질토, 점성토, 대책 이렇게 쓰는 것보다 분명히 얘기하자면 해안가에 대한 어떤 연약지반의 대책이라고 했으니까 내용을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게 나아요? 해안가의 대책을 써야죠. 해안가.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 존중이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문제를 해체를 해요. 해체를 해서 어떻게 한다? 각각에 대해서 질문 조건과 질문 요지에 대한 부분을 답을 쓰죠. 1페이지에서는 해안가에 대한 연약지반의 공학적인 특수성 또는 공학적인 예상 문제점, 그 다음에 적용성에 대한 검토 절차 이런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 공법의 종류 특징을 쓸 때는 어떻게 한다? 해안가 기준으로 쓰는 거죠. 남해안, 동해안 아니면 사질지반 계열이 우세한, 즉 우리가 얘기하면 사질토 계열이 우세한 어떤 지반에 대한 대책이나 점성토 계열의 어떤 공학적 특성이 지배적인 그런 지반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이해되시죠? 그냥 거기다가 상관없이 대책을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중 조절, 지반 계량, 지중구조물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원리별을 썼다. 그러면 문제 존중이 안 되죠. 문제에서는 분명히 해안가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을 썼으니까 해안별로 나누는 게 낫겠죠. 맞나요? 이게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논리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문제를 해체를 해요.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질문 조건과 질문 요지를 나눠서 쓰는데 질문 조건은 1페이지에다 쓴다. 질문 요지는 2페이지에다 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존중된 답안을 쓴다라는 거예요. 문제 존중된 질문 요지를 쓴다. 질문 요지를 쓴다라는 건 뭐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질문 조건에 맞는 질문 대책을 쓰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연약지반 대책공법의 종류 특징을 쓰라고 했는데 이 연약지반 대책공법의 종류를 뭘로 푸는 거예요? 해안가에 말 그대로 연약지반 대책공을 쓰는 거예요. 연약지반 대책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안에 대해서 뭐 한다? 남해안 대책, 서해안 대책, 동해안 대책 이렇게 갔어야죠. 해안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만약에 하중조절공법, 그 다음에 지반계량공법, 지중구조물 설치공법 이거 얼마나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려면 먼저 논리적으로 어떻게 대제목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대제목 댓글 달기를 이용한 무수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논리적인 답안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면 1페이지에 이렇게 쓰죠. 1페이지에 공학적인 문제점 그냥 해안가하고 상관없는 공학적인 문제점 쓰고 2페이지에 하중조절, 지반계량, 지중구조물 설치 쓰고 3페이지에 계측이나 쓰면 되겠다.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3페이지에 남해안에서의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사례나 동해안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공학적인 문제에서 얘기한다면 뭐 동해안에서의 액상화 또는 서해안에서의 어떤 측방 유동 이런 얘기를 키워드로 해서 3페이지에 강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시간적인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분 미만에 이제 목표가 한 7분, 8분 정도 되게끔 요약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해서 올렸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스케줄 때문에 비우는 관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해안가라는 얘기가 충분히 이게 반영이 된 답안이 되어야 돼요. 반영된 답안. 즉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죠? 문제 존중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제 맨날 제가 부르짖는 문제 존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안에 대해서 해안가라는 게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 답안. 즉 1페이지의 해안가에 대한 어떤 공학적인 문제점, 또 대책에 대해서는 남해안, 서해안에 대한 연약심은 대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문제 존중이 된 답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조건 제가 얘기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또 합리적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안을 쓸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문제 존중된 답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남의 답안, 모범 답안 맡기지 말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뭐예요?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생각 좀 해본다.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왠지 갑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생각 좀 하고 일을 하라 이렇게 하는 뭐 이제 그 상사의 갑질도 있겠지만 자 뭐라고 한다? 생각 좀 하고 답안을 쓰십니다. 이해되시죠? 논리적인 답안. 자, 이 정도로 마실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